울산 시장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이 하명수사 의혹, 그 다음에 선거 공약 지원 의혹 등등 여러 의혹들이 내포된 바 있고요. 그래서 작년 1월 달이죠. 윤석열 총장이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총선을 넘기면서 사실상 유야무야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재판도 본재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외압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이례적으로 재판 준비 기일만 몇 차례씩 잡히고 본 재판이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은 이 울산 시장의 선거 개입 의혹 이상의 이 폭발력을 가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 사건에 개입됐다라고 하는 연루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현재 이 검찰 내에서 주요 요직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는 그야말로 애완견 검사들로 꽉 차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본래 이 사건이 안양지청에서 다루게 돼 있었는데요. 이 한 달여 이사 동안 완전히 안양지청장이 깔아뭉개는 바람에 수사가 전혀 진척을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관련된 의혹들이 이 권익위에 공익신고가 되면서 공익신고서 내용까지도 국민의힘에서는 전부 다 입수해서 검찰에 고발할 때 다 제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익신고서 내용이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결과 요약지가 한 수백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요약지 내용만 보더라도 검찰에서 바로 수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 이런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김학의 차관의 출국 금지 내용도 이 공익 제보자가 작성한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수사에 많은 진도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지청의 지휘라인 검사들 전부 애완견으로 되어 있어요. 이근수 그다음에 박차장 검사 이런 지청장 이 모두가 서울법대 동기 또 아니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죠.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중앙지검에서 다 같이 이성윤이를 최고의 상관으로 받들었던 애완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지청에서는 한 달여 이상이나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아예 피신고자 소환조차도 안 할 정도로 깔아뭉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익신고 내용들이 언론에 전부 하나둘씩 다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세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의 징계 과정에서 국민한테 보여줬던 얘기가 뭡니까?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야 되겠다. 국민의 검찰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헌법 정신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 가짜 자유민주주의에 허울을 쓴 이 독재 반드시 전체주의적 이 국정 운영 반드시 타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총장 본인이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바로 그런 이 주의 주장 그리고 법원에서 그런 논 것 때문에 이 행정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가처분 신청이 바로 인용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치주의 근본을 허물어뜨리고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다 풀린 건데요. 가만히 있기에는 그야말로 본인이 헌법 지키자고 해놓고 본인이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이거를 그냥 계속 안양지청이 깔아뭉기는 거를 관두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윤석열 총장도 직무유기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지금 잠룡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또 대검에서 언론에 유출하는 아니면 언론에서 집중 취재해서 나오는 윤석열 총장의 생각은 알 수가 없지만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논평하는 그런 이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합리적 의심과 합리적 추론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이제 안양지청의 수사권을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수원지청 본청 형사 3부에 넘겼습니다. 근데 수원지청 형사 3부 이정섭 부장은 이미 영환섭 김학의 불법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그 수사단에서 직접 이 김차관을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판까지 몰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되는 징역형을 이끌어낸 그런 이 검사예요. 그 정도로 이 강단도 있고 배짱도 있고 수사에 철저를 기하는 그야말로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복싱 선수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복싱 선수를 뭐 아무나 합니까? 지금은 이제 검사니까 복싱은 안 하겠지만은 그 복싱 선수 할 때의 기백과 아직도 젊으니까요. 71년생인가로 되어 있죠. 71년생이면 지금 몇 살인가요? 지금 이제 한 50쯤 됐네요. 이 정도면 뭐 팩이 만만한 건 아니겠어요? 예, 꽉 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정섭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이 권력 실세와 관련된 수사도 하고 또 반대편에 관련된 수사도 하지만은 오로지 법리학에서 굉장히 강단 있게 능력 있게 수사하는 검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왜냐하면 왜 시간이 없냐면 지금 공수처장 이제 곧 한 열흘 정도 있으면 20일쯤 되면은 청문회를 하게 되잖아요. 청문회 끝나면 바로 공수처가 발족하게 되는데 공수처 발족에서 김학의 그 출국 금지 사건 공수처로 넘겨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법을 지켜야죠. 이 공수처가 그래서 악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장이 요청하는 그런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출국 금지 문제도 그야말로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양지청에서도 계속 깔아뭉갠 거 아니겠습니까? 안양지청장이나 차장검사가 바보입니까? 뭐 곧 공수처 발족되면 공수처로 넘겨버리면 끝나는 건데 뭘 하고 그걸 욕먹으면서 자기 목숨 걸고서 수사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지금 친내 정권 애완견 검사들 스타일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시간만 질질 끄는 거. 바로 공수처라고 하는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원지청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사 속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수사보다도 더 굉장히 그야말로 고속 페달을 밟아야 될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공익신고서에 굉장히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을 쭉 통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맨 먼저 피신고자 중에 1번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규원이잖아요. 1번. 2번은 누구겠어요? 이성윤이죠. 왜? 이규원 검사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들어가 있었는데 본래 대검에서 보내는 명단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청와대에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 청와대에 누가 있었냐? 이광철이가 지금은 민정비서관인데 민정수석실에 당시에는 선임 행정관이었는데요. 둘이서 연수원 동기예요. 그리고 둘이서 또 이 로펌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래서 또 이광철이하고 또 이 윤규근 버닝썬 형사 경찰이죠. 총경 하고 또 이 얘기를 출국 금지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또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2019년도 3월 14일에 그로부터 나흘이 지나고 나서 2019년도 3월 18일 날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 똑바로 수사해라. 명운을 걸고 수사 좀 똑바로 해.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시에 따라서 이규원이가 말하자면 출국 금지를 하는 긴급히 출국 금지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출국을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국 금지 하려면 문서 번호가 있잖아요.